요게 교강판이에요, 교강판. 요거 그 김대립 강사가 얘기할 때 교강판 활용하는 거 배우셨죠? 그게 이게 그 19에 19 대박 쓰는 교강판 제가 그 양봉원을 사다가 이게 그 틀에 맞게 자른 거고, 이게 19의 대박에 맞게 이렇게 되었어요. 여왕은 못 다니고 일벌만 다니게 이렇게. 아 그거하고 딱 맞으면 네, 네. 아니 그거 여기에? 식구에 저그 백화트로 맞으면 더 속으로 안 들어가게. 예. 속으로 안 들어가게. 속으로 안 들어가면 더 낫겠는데 쉬워. 잘못 잘랐네. 바깥에다가 아, 예. 밖에다 해도 제가 되고. 홈대박으로 이게 홈대박 그 교강판이 이거는 강제 분봉할 때 소비 잘라가지고 넣을 때 이렇게 칸막이 하려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져왔어. 이게 이렇게 6개 잘라가지고 개 하나씩 넣고 오뎅꼬치 찍어 저기 집어넣어가지고 고정시키는 틀을 받침 때 쓰는 거고, 그렇게 제가 잘못 가졌어. 그걸로 하면 돼. 이게 교강판 235에 235 교강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왕 아들 때 쓰는 거. 네. 강제 분봉할 때 벌을 이렇게 거꾸로 지금 벌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벌을 다 내려물어. 벌방도 이렇게 꼬챙이 갖다가 이제 치면서 이렇게 내리면 다 내려가요. 두들기면서 불면서 내려물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자를 거 아니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공대박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이거는 여왕이 있는 위쪽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공대박 아래쪽에 붙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이만큼 공간이 생기잖아, 그죠? 공간이 생기고 이 밑에는 자른 얘네들이 여기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그건 여기는 뭐래요? 여왕이 없잖아. 그 여왕은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집을 짓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여왕이 없으니까 왕대를 만들 거고, 여기는 여왕이 있으니까 집 짓고 내려올 거고. 그래서 이 왕대가 이걸 쭌내면은 얘를 뒤집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키웠으니까 요 가운데 공대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 이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만 일단 이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위에 이렇게 여왕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 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지, 이제. 여기 공이고, 여기에는 이제 여왕이 있을 거고, 2칸, 3칸. 그죠? 여왕하고.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여왕 있는 애들은 집을 줘요. 여왕 있는 없는 애들은 집을 안 짓고 왕대를 달고. 근데요 여왕의 페로몬이 일로 내려올 텐데 왕대를 달아요? 네. 그래도 달아요? 왜지 모르시죠? 여왕 페로몬을 영향받아서 자, 양봉 여왕 페로몬은 양봉통 48cm 되는 소비 10장이 들어갈 수 있는 통만큼 여왕 한 마리가 그 통을 다 재활 쓰는 페로몬이 나오는데, 토종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봉통에다 토종벌 키우면 웬만큼 반 정도 차면 부목 나가버려. 왜 그러냐면 페로몬 때문에 그래요. 여왕 페로몬. 그러니까 10장 꽉 차야지, 꽉 차가지고 공간이 메꿔줘야지 분봉이 나야 되는데, 계량몰통으로 키워보면은 4장 이상 되면 분봉력 붙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여왕 한 마리가 그 공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페로몬을 분비해가지고 그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범위가, 그 4쌍부터 해가지고 한 6, 7장? 그 사이면은 거의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뭐 7장, 8장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걔를 분봉력 억제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여왕은 페로몬은 한정되어 있고 공간은 한 2배 이상 되니까 어느 쪽에선가는 여왕이 이쪽 1번부터 3번 사이에 여왕이 있다. 그러면 7번, 8번 소비에는 뭐를 해요? 왕대를 달아요. 여왕 페로몬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뭐가요? 일벌들 난소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어, 일벌산란 제어하는 제어 페로몬이 있고, 또 여왕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여기 있다는 여왕 페로몬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걔네들은
그 대박볼통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차 올라가게 되면은 분무열 붙는 게 물론 꿀 많이 들어오고 공간이 좁고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니까 분무열이 붙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여왕 페로몬의 영역 범위 내에 벗어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왕들다는 거라고. 왕안을 만들어 놓고 왕들다는 게 아니라 왕안을 만들어 놓고 왕안을 만들어 놨는데 여왕이 다니다 보니까 얘는 숯벌방도 아니고 일벌방도 아니야. 왕대를 만들어 놨네? 그러니까 걔는 거기다가 뭘 하냐면 왕 산란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여왕이 인식하고 왕 산란하느냐? 아니에요. 걔 일벌 산란 해 놓은 거야. 일벌 산란 해 놨는데 일벌들이 일벌들은 방이 약 한 5, 6도 정도, 5도에서 7도 정도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수직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평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벌 집을 잘 보시면 그래요. 수직으로 딱 보면 벌방이 약간 이렇게 윗방향으로 돼 있어요. 한 5도 정도, 6도 정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돼 있는 방에는 일벌 산란에 일벌로 키우는데 수직에다 놓은 데다 산란해 버리면 일벌들이 머리 이상하냐면 얘는 왕으로 투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대를 만드는 거야. 여왕이 왕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벌들이 왕안을 만들어 놓고 왕안이라는 것은 그래. 임금님의 밥그릇이지 왕안이잖아요. 그죠? 용안은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왕안은 왕 밥그릇이야. 왕 밥그릇이니까 이거 왕 집이니까 여왕 넌 여기 와서 산란해가지고 내가 왕 키울 테니까 산란해라고 일벌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왕은 방이 있으니까 가서 산란을 해요. 그러면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왕으로 그냥 키워버리는 거야. 숯벌집은 밑으로 키워요? 옆으로 키워요? 숯벌집도 일벌하고 똑같이 옆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숯벌방은 동그랗게 키워요. 육각형이 아니고 원형으로 키워. 그러니까 원형이고 크니까 여왕이 그거를 자기가 딱 꼬랑지를 놓고 살아나기 전에 일벌방인지 숯벌방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일벌 산란할 때에는 왜 일벌은 동서남북으로 기울어 있고 막 그 옆에 모서리도 찍어서 그 산란하고 가운데다가 산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왕은 꼬랑지가 길잖아. 그러니까 일벌 산란할 수 있는 방 크기를 여왕 그 꼬랑지 크기만큼 들어가가지고 정중앙에 산란할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일벌은 여왕보다 조그매. 꼬리도 짧고, 예, 몸통도 작고. 그러니까 얘는 거기다 딱 찍어서 산란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는 거야. 알을. 그러니까 알이 모서리가 떨어지고 옆에가 떨어붙고 붙는 데가 지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2개, 3개가 옆으로 막 같이 3자로 이렇게 한번 3자로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같이 겹쳐가지고 여설국이 되는 애들은 막 겹쳐 있어 이렇게 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네들은 일벌들이 다 통제를 해. 여왕, 야 분봉 나가야 될 게 여왕 없어진 것 같아 우리. 여왕은 꼭지에 살고 있는데 저 구탱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줘요? 왕안을 만들어 놓고 왕안을 만들어 놨는데 여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와.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에요. 왕대 안 만들어요. 다시 무너뜨린다고 또. 예. 그리고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여왕이 1번, 2번 소비했다가 5번, 7번 소비로 왔어. 와서 보니까 거기에 산란할 공간이 있어. 근데 산란한 공간 보니까 밑에다 이렇게 산란하게 돼 있어. 산란을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왕은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야. 왜? 자기 후대가 태어날 집을 자기가 산란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분봉 나갈 치. 산란을 엄청 많이 해요. 왜? 나갈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되면은 산란이 막 그냥 틈만 있으면 다 갖다 산란하는 거예요. 산란해놓고 나머지 반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란했던 애들이 많이 산란돼 있으니까 여왕이 나가더라도 바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병력 보충이. 그 산란 태어난 애들이. 그리고 산란을 했던 애들이 태어나는 일까지 며칠 걸려요? 오늘까지 산란 짓고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21일 후면은 이 벌통에는 태어날 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것도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앞으로 기억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여왕 가드 경황판이 왜 필요한지도 아셔야 되고 김대립 강사가 왜 말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뭐라고 하시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저는 들었어. 근데 제가 강의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왜 경합판 써가지고 왕을 가두고 채밀 나갈 때 분봉할 때 왕대 만드는 거 저걸로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볼통을 가지고 제가 그 본볼 키우기 저걸 할 건데요. 아까 초기에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꼰져도 된다. 메꼰져도 돼요. 안 만져도 돼요. 그래서 월동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을 일단은 잘라내요, 이만큼. 이거 압축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래. 자, 제가 그 계량볼통으로 해가지고 그 본볼 키울 때 1차 내검 한다 그랬죠, 먼저 키우기 전에. 언제쯤? 아까 우리 고민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제 내검 하셨다고? 3월 무소 때. 네? 언제요? 3월 10일 3월 10일 날 첫 내검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벌이 다 죽었으면 어떡하려고요? 2월 초 입춘에 네, 입춘쯤에서 3월 중순에 내검하고 입춘쯤에서 첫 내검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제가. 그 전에 하셔도 되고 내검은. 아이고 이건 또 저기 들어가 있네. 3월 중순에 내검하고 중순이라고. 근데 일찍 전문가가 그렇게 보셨는데 미리 공부하면 애들 괜히 산란시키는 저기 애들 힘들게 한다고 그러다 죽는다고. 여기서는 교육공사가 3개 해놓고 여기는 오늘 교육공사 그러게. 근데 부장님처럼 이때쯤에 저처럼 이렇게 준비 안 돼가지고 네. 나중에 벌통 연대매 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다 해놓고 하셔야 돼요. 작업도구는 항상. 그럼 저걸 내검 낼때 저걸 잘라 자, 이거는 보고 해야 돼. 1차 내검을 해가지고 벌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월동 포장했던 부분을 갖다가 압축시킬 부분까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뜯어내는 거고 1차 내검을 했는데 벌이 요 마지막 칸 위에까지 파먹고 올라가 있어요, 벌이. 그럼 요 한 통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벌량이 자 이렇게 있는데 꽉 차 있으면은 압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월동 터널 하나만 해주셔도 돼, 그냥. 그래도 그 찬바람이라든가 외부 그 온습도를 웬만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요것만 월동 터널 하나만 올려줘도 돼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보온덮개 하나만 더 쏴주면 끝.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왜? 먹이 차 있는데 벌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먹이는 한 칸 이상 있다는 거야. 그 한 칸 이상은 봄골 들어올 때까지는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거나 벌이 저 위에 가 있어. 그러면은 먹이가 없어서 그만큼 파고 올라가 있어. 다. 이 꼭대기까지 맨 한 칸까지 다 지금 파먹고 올라간 상태예요. 없어요. 얘는 보름에서 20일 정도 있으면 다 아사해. 그냥 죽는다고요. 아무리 강군이어도 죽어. 못 커. 왜? 먹이가 없어서. 먹이가 없으니까요. 굶어 죽고요. 아까 산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육아 조건 3가지. 물, 화분, 먹이. 먹이가 없으면 물이 있어도 화분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들을 양육을 못 한다고. 그리고 아까 그 겨울에 많이 얼어 죽는다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5가지 이상 얼어 죽는 이유가 있는데 얼어 죽는다고 그러는 것보다 뭐 아사했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사했거나 습도가 안 맞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굶어 죽었거나 늙었거나 벌이 늙어서 월동물 못 만들어서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이가 없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 밑에다 사용을 해줘도 못 물어가니까 압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압축을 해줘야 되고 제가 요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소비는 하얗고 어떤 소비는 까매요. 하얀 소비는 뭐고 까만 소비는 뭘까요? 까만 거는 묵은 소비.
예? 묵은 소비. 까만 소비는 묵은 소비. 예. 하얀 소비는? 하얀 소비는? 작년 가을에 늦게 만들어서 늦게 만든. 늦게 만들어서 먹이만 채우고 산란 안 했던 소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벌통을 작년 8월 말쯤에 만들었던 벌통인데 여기 앞에 있는 벌통이 한 10개 정도가 8월 만에 다 여왕 만들어가지고 엄청 잘 나갔던 애들인데 못 나더라고요. 겨울을. 아니요, 먹이는 있어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먹이는 있는데 왜 죽었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산란이 월동 산란을 충분히 못 받아가지고 이 벌은 노후돼서 폐군된 걸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벌량도 없고 이 벌이 원래 햇벌이 많이 태어나 죽으면은 벌통에 대가리 먹고 죽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고 벌통 바닥에 떨어 죽는 애들이 엄청 많고 벌 만져보면 벌이 그 뭐랄까 말캉말캉해요. 말랑말랑하고 촉촉해요. 벌들이 습도가 그 많아서 죽는 애들은. 근데 늙어 죽는 애들은 벌도 없고 벌이 바짝 말라. 몇 마리 붙어있는 애들은 촉촉해요. 걔네들은 햇벌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애들이고. 어이구, 깨졌네. 저렇게 잘 깨지더라고. 봄에는 원래 잘 깨져요. 가볍고. 건조하니까. 여기까지가 없어야 될 소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작년에 꿀 이제 새로 집 짓고 산란 못했던 소비가 이렇게 하얘요. 꿀맛 씌웠다 꿀맛 빨아먹은 소비. 근데 이쪽 보게 되면은 얘는 좀 까맣죠. 얘는 첫 산란 받았던 애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개 안 보이는 데까지 안에까지 보면 7개가 있어요. 자, 7개 소비 중에 4장은 산란을 못 받았고 3장만 산란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 2장은 위에 2칸 위에 먹이장하고 일부 조금 산란 받았던 부분이 이제 까맣게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만큼 산란 받았던 애들이 햇벌이 나와가지고 월동벌이 만들어졌다가 군세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벌이 제가 가을에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걔네들은 다 노봉이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11월 말쯤 12월 초에 거의 다 나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여기 한 줌 정도 이렇게 남아있던 애들인데 이 벌통 큰 벌통 내부의 환경을 걔네들 스스로가 케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폐군이 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멸한 거예요. 군세를 유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있는 벌이 이만큼 남아있다 그러면 그 벌 가지고 범벌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술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 많이 있더라도 이 많은 벌들은 자 벌 깨운 지 3월 1일 날 깨웠으면은 첫 벌이 언제 태어난다 그랬어요? 3월 21일 3월 22일 이때부터 태어난다고 보면 돼요. 뭐 한 줌 태어나거나 뭐 10개 첫 산란했으면 10마리가 태어나는 거고 100개를 산란했으면은 그 중에서 뭐 얼어 죽거나 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70%만 잡아도 70마리가 태어난 거잖아. 그럼 70마리가 늘어난 거잖아. 그죠? 그죠? 1000마리 있으면 1070마리가 된 거야. 그죠? 절대 안 그래요.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산란 육아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노봉들 그 배로 죽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산란을 첫 산란 들어갔을 때 뭐 한줌 자가 첫 산란을 했어요. 깨워가지고 네. 그게 21일 후에 태어나잖아요. 네. 그때까지 누가 케어해요? 노봉들이 케어하잖아요. 노봉들이. 근데 노봉들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 로얄 젤이고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래서 예, 맞아요. 유아벌이 그것도 없는데 이제 깊이 어떻게 들어가 봐야 케어하지? 되는데 그래서 추론이 좀 많아요. 벌은 봉구 내에서 계속 산란해서 햇벌을 나오게 한다. 응. 왜? 태어난 지 1일부터 3일까지는 밥 먹고 자기 벌방 익히고 안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 4일부터 6일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유모. 예? 걔네들이 인두선에서 먹이섬에서
로얄젤리. 로얄 젤리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여왕도 먹이고 여기 새로 태어날 애들 3일령까지는 뭘 먹이는데 3일까지. 로얄젤리. 첫 번째는 1벌만 키우잖아. 1벌은 며칠 만에 나와요? 21일 만에 나오는데 아래서 며칠? 아래에서 3일. 아래서 3일, 애벌레에서 6일. 6일, 번데기에서 나머지 12일. 그래서 21일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벌레 며칠이라 그랬어요? 6일이라 그랬지. 6일 중에 며칠을 로얄 젤리를 먹을까요? 3일. 3일. 나머지 3일은 에바이죠. 화분. 꿀과 화분. 화분. 예.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벌하고 일벌은 그렇게 먹여요. 근데 여왕벌은 애벌레에서 5.5일이야. 애벌레는 알에서 부화한 날부터 해가지고 밀게 하는, 그러니까 봉개하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5.5일까지, 6일까지 채요. 6일까지 쭉 로얄 젤리만 먹어요. 그래서 여왕이 되는 거야. 크고. 수명도 5에서 6년 크고. 노봉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네? 겨울 난 월동벌들이 그걸 어떻게 그 햇벌을 만드느냐고요. 벌들에게 물어봐. 나도 몰라요. 진짜 몰라.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추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구 틀고 있을 때 월동 11월 달에도 산란이 들어가더라고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산란이 계속 있더라는 거야. 진짜로 그래요. 1월 달도 번데기 물어내요. 눈 다 생긴 애들 물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 봉구 내에서는 계속 산란 육아가 일정한 그 어떤 마리수만큼은 유아벌을 만들어낸다는 거. 제 추론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그런 게 있고, 아니면 그 늙어벌 중에서도 머리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내서 만들어서 한두 마리, 몇 마리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나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보통 이제 책에는 두 번째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책에는 노봉이 노봉이 육아할 벌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이제 밀랍도 배출하고 그다음에 왕유 이제 로얄젤도 생산한다라고 책들에 나와 있죠. 네. 근데 제가 12월 달에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봉판이 있어요. 1월 달에도 봉판이 있어요. 1월 달에도 토종벌, 양봉은 모르겠어. 제가 양봉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양봉은 1월 달에 화분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토봉은 1월 달에도 화분 들어가요. 1월 달에도 화분 들어간다고. 토봉. 화분이 어디서 나오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벌통 파고 할 때 보면은 벌들이 낚시할 때 1월 달에 뭐 이제 영상 온도 되면은 와가지고 톱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옛날에 그 등교 있잖아요. 등교. 방앗간에 가서 해요. 방앗간 잘 가요. 목재소 잘 가요. 가서 물어와요. 참 신기한 게 제가 톱 가지고 톱질하잖아요. 한겨울에 나무 잘라 놓잖아요. 그러면 나무 자르는 그 구루타기 와가지고 눈 내린 그 틈 사이에서 뭘 만들어 가요. 경단을 만들어서 가. 예, 그게 뭐 그 쌀가루 밀가루 그러잖아요. 밀가루라든가 그 방아찌고 남은 뭐 그 메밀가루 다 물어가요. 그리고 화분 안 들어올 때 벌통 주변에다 갖다가 그 화분 가루 같은 거 놓으면 다 물어가요. 양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토종물도 맞아요. 물어가요. 그래서 저는 양분만 물어간다 해서 양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공동 사용이 되겠더라고. 벌통 주변에다가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화분 없으면 대용으로 단백질이잖아요. 쌀 큰죠. 예. 근데 자연 화분 들어오기서부터는 나는 그렇지. 더 좋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물고 가는데 12월 달에 들어온다는 게 어디서 들어오냐니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예. 그래서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걔네들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꼭 화분을 만드는 게 꽃에서만 화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개똥, 소똥, 염소똥 이런 듀엄에서도 다 만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목격을 했어요. 왜? 뭐 미네랄. 예. 쌀교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요. 듀엄 있잖아요, 듀엄. 지금은 그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소똥 같은 데 잘 안 가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시골에서 이렇게 외양간 만들어 놓고 그냥 풀베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볕집 깔아주고 한 그렇게 해가지고 숙성시킨 듀엄 있잖아요. 그 탭이 거기 많이 가요. 근데 양봉은 그 뭐죠? 거름 펴놓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고였어. 그래가지고 물이 비가 한번 와가지고 딱 고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엄청 많이 돼요. 근데 시꺼먼 그 들어. 연분 필요해서. 토종벌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토종벌도 가요. 근데 토종벌은
양봉에 비해서 굴소가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잘 안 보일 거고, 양봉은 걔네들은 그 단일 수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벚꽃 피면 벚꽃에만 가고, 아카시아 피면 아카시아만 가잖아요. 대부분. 많이 나오는 데만 집중적으로 간다고, 양봉은. 근데 토구봉은 안 그래. 꿀이 아무리 많이, 메밀밭에 메밀이 폈어요. 메밀꽃이. 꿀이 많이 들어오잖아. 메밀밭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보일 뿐이지. 예, 다 간다고. 그때 들어오는 미런, 구석구석, 산속, 들, 뭐, 강, 예, 골고루. 다 가, 얘네들은.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토종벌은 되게. 섞이겠네. 그죠? 양봉이 되게 현명한 거고, 똑똑한 거고. 꿀 많은 데 가가지고 쉽게 꿀 따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왕창 따오면 되는데, 토종벌들은 되게 미련 곰탱이처럼 꿀 많은 데 있어도 지 가고 싶은 대로만 가. 고집 있어요.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외고집. 양봉도 같아요. 양봉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제가 해보니까 양봉도 화분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 옆에 다른 화분이 잔뜩 있는데도 어떤 벌통은 저들이 다 들고 가가지고 똑같은 거 빨간 거 가져오면 빨간 화분만 가져오고 새카만 거 가져오면 새카만 거만 가져와요. 그러니까요. 화분 채취할 때 보면 그게 이것도 자기네들인데 계획이 위해서 그걸 저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저희 커피 가루에 진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꿀이 남아 있어요. 많아요. 이거 지금 한 대박 이상은 꿀이에요. 아이고. 그죠? 꿀 못 퍼먹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 이게 왜 죽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죽었을까요? 꿀 있죠, 보이죠? 밀기한 게 왜 꿀이야? 이게 꿀이야, 이게. 그렇게 되는 부분 다 꿀이에요. 네, 이게 다 꿀이라고요. 네, 많이 남아 있어. 무거워. 그리고 한 이 정도 되면 5kg 정도 돼요. 두 명은 안 나와. 왜냐면 꽉 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꿀이 7, 8박 들어가도 실제로 따보면 나 7대박 올라갔어. 근데 꿀 따보면 한 대박도 안 나오는 보통 태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꿀 그 밀원 들어오는 것보다 벌통을 빨리 기어두니까 얘네들이 공간이 넓으면 꿀 들어올 때 뭐 해요? 집 짓고 산란하기 바빠. 꿀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산란이 목적이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적시적소에 딱 그 증소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에 갖다 왕창 2개, 3개씩 올려놓으면 그 꿀 갖다가 다 집만 지고 말아버려. 그리고 거기다 산란하냐? 산란도 못해. 네, 다 하면 좋은데. 그래 8개밖에 안 올라가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서 키우는 것도 기술이고 더울 때는 좀 약간 흐스하게 널널하게 그냥 공간 넓게 키워주고 봄 같은데 가을 같은 데는 좀 압축해서 키우고 분봉열 있을 때는 좀 헐렁하게 키우고 분봉열 받기 전에는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봄에는 꿀이 안 들어오니까 씨 빨리 못 쪄요. 빨리 지면 좋지. 근데 거기다가 사양 이게 사양 얘기인데요. 이게 1.8리터짜리 병이잖아. 1.8리터짜리. 토종벌 각식 사양기는 800짜리가 있고 400짜리가 반사양기 400이고 온사양기는 800이에요. 그러면 저거 반병 들어가. 사양기 하나에. 저거는 1.6인 것 같은데. 저 1.5예요. 1.6. 저 1.5 빼면 그냥 1.8이라고 쳐요. 아니 이게 드리가 정리한 게 아니야. 1.8이라고.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1.8이면 1.8리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은 저걸 왜 설명하냐 그러면은 예. 예.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요 벌집을 1kg 질라 그러면 꿀 몇 킬로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저번에 3배 든다고. 토종벌 기준이 아니고 양봉 기준이에요. 토종벌 기준은 자료가 없어. 6건 정도 돼야 꿀. 양봉 기준으로 저거 8kg가 있어야지 꿀 8kg가 있어야지 얘 1kg를 짓는 거예요. 8배? 그러니까 꿀 소모가 집 짓는데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꿀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와 꿀 많이 들어오네 빨리빨리 증소를 해줘. 그러면은 집만 줘요. 꿀 다 갔다가 그 꿀 못 따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라고. 그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 저도 그게 서툴러요. 되게 그거 만들기 힘들어. 왜? 좀 압축시키면은 바로 분열부터 버리고, 그죠? 또 좀 널널하게 키우면 집만 짓고. 아니 강군으로 했는데도 15개까지 꿀을 꽉 채우는 분들은 무슨 기술일까요? 아, 그 기술이 강군으로 해서 적시적소에 분봉이는 햇벌로 키웠을 때, 구황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구황으로는. 근데 햇벌 만들어가지고 산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박이, 제가 이 235 대박을 해가지고도 작년에 봄에만 올라간 게 7칸 올라갔어요. 이걸로 7칸 올라가면은 6칸 올라가도 저 19대박으로 9칸, 10칸 크기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따면 거의 2.4kg 나오지 않을까요? 한 대박 넘어요, 이거 한 칸.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235는 이거는 235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기가 두 대 나오고 15cm라고 높이가. 그리고 235라고요. 두 대도 넘어. 한 대 반. 두 대. 두 대 정도지. 이 대박으로 저 꿀 한 번 안 따봤고, 요거 말고 요거 반대박짜리 있어요. 저기 한 칸짜리. 걔는 꿀 꽉 차면은 한 대 넘게 나와요. 꿀 꽉 찼을 때. 저건 두 대. 이거는 거의 2대 나올 거예요. 두 대 나와. 그러니까 한 대하고 1.2kg짜리 한 대 반 정도? 그러니까 요거 10cm짜리 있잖아요. 235. 그게 한 대 반 정도 보시면 돼. 한 3.6에서 4kg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벌이 있는데 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파먹었잖아요. 그럼 벌 무리가 어디 있어요? 요 파먹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먹은 위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절대 이 밑에 없어요. 요 날개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절대 이 날개 옆으로 안 붙어 버리. 이렇게. 그러면 요 옆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데 이 벌집 같은 경우는 되게 아까운 게 뭐냐면 양쪽에는 다 바로 청소만 하면 산란할 수 있는 토종벌이 제일 좋아하는 벌집이야. 이게 철살란 들어가는 벌집이 제일 좋아하고, 중앙에 까맣게 된 부분은 2번이나 1번 이상은 산란했던 공간이에요. 토종벌은 저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2번 이상 산란했던 그 헌집을 싫어해. 그런 집들은 갈가내요. 갈가내고 새로 집을 져, 얘네들은. 토종벌은. 근데 양봉은 틀려. 썼던 소비 깨끗하기만 하면 그 소비 계속 설탕 뿌려가지고 청소가 집어넣어주면 바로 산란 들어가요, 양봉은. 그 토종벌은 까다로워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줘도 산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 그래서 토종벌은 새로 집 짓는 걸 좋아한다. 새 소비를 좋아한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2번 이상 산란했던 소비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벌들이 그 옆에 날개처럼 나와 있는 거를 자기가 갉아내는 거예요? 아니요. 벌량이 많으면 갉아내지 않고 여기서 집을 줘요. 이렇게. 여기서 또 갉아낸 걸 나와, 이렇게. 채운다는 거네요. 채워서 나온다고. 이어나가. 나와서 웬만큼 이제 군세가 되고 메꿔버리면 옆으로 이제 산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옆에 산란이 안 들어가. 이게 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분봉할 때 그 이제 계량보통 그 소비를